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테슬라가 12월에 5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 주식이 352달러, 드디어 350선을 돌파를 해서 3.8%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식 같이 살펴보고,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10만 달러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먼저 순서를 좀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에 테슬라 주식이 500달러 돌파할 거다, 이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뜯어보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이 투자의 전설이, 자, 우버 주식을 싹 다 팔고 테슬라에 올인한 이유가 충격적이었는데요. 자, 그만큼 돈 냄새를 빨리 맡는 이 그 고수가 이렇게 우버 주식을 싹 다 팔고 테슬라에 올인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 짧은 영상을 지금 들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내용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영상 후반 부분에 그 여러분께 그 마이크 세일러,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의 CEO죠. 이 CEO의 인터뷰를 들어보고, 또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중요한 연설을 제 목소리로 더빙한 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은 좀 길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충분히 여러분이 숙지를 하신다면 테슬라와 비트코인 경제 독립 씨앗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500달러 12월 돌파 가능성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352달러 3.8%를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동안 조금 숨고르기를 했었는데 이제 돌파하는 형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비트코인을 좀 살펴보면 지금 99K, 100K에서, 그러니까 10만 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100만원, 원화로는 100만원만 더 올라가면 1억 4천이 됩니다. 자, 외국 그 시장에서 이미 그 100K를 살짝 찍었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이제 돌파가 코앞입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좀 살펴보면 421달러, 간밤에 6.19% 다시 회복했는데, 여러분 중에 댓글로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잘 나가다가 주가가 떨어졌느냐, 영상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공매도 세력이 잠깐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너무 눈높이가 높아졌죠. 지금 141달러 기록하고 있고 3.2% 현재 내렸고요. 자, 팔란티어는 64달러, 아이온큐는 31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번 500달러 가능성 잘 짚어보시고, 2번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잠깐 주춤한 이유 알아보고,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크 세일러 회장 인터뷰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여전히 200달러를 향해서 좋은 기업이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아이온큐는 계속 관찰을 잘 하시면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얻으실 겁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500달러 12월 달에 찍을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일단 보조금이 내년에 폐지가 예고가 되고 있죠.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된다면 그 전에 자동차 구입을 보조금 폐지 전에 구입해야 되겠다는 수요가 몰릴 수 있죠. 그리고 12월은 항상 테슬라에게도 최고의 그 판매량을 기록한 좋은 그 달이 1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EPS가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고, 연말일수록 지금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유럽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 미국과 중국에서 아웃퍼폼이 나온다면 아주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 조심스럽지만 생각을 해보고요. 자, 3번 XAI 투자 유치에 성공했죠. H100 그 엔비디아 칩 10만 개 장착에 이어서 지금 그 투자 유치 50억 달러 성공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다시 추가 10만 개를 구입해서 이제 최종 20만 개로 XAI의 그 컴퓨팅 파워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상반기에 FSD 완전 자율주행이 전격 승인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외에도 이유가 많지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500. 자, 1번 보시면 우리가 11월 4일 그 대선 직전 이렇게 $200 선이었는데 이게 지금 $352까지 1개월 만에 134%가 상승을 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그 61%가 상승했고 달러는 $134가 지금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한 영상을 먼저 시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투자의 고수가 왜 우버 주식을 싹 다 팔고 테슬라에 올인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를 들어보시면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주식이 10배도 갈 수 있고 12월에 $500 돌파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걸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짧게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우버에 낙관적이었었지만 매도를 했군요. 우버 CEO인 다라는 정말 놀라운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는 현금 흐름을 극적으로 증가시켰고 회사의 경쟁적 위치를 강화시켰습니다. 우버는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지배적인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좋아하고 가격도 저렴하죠.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투자 규모를 줄이고 테슬라로 전환해왔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024년에 챗 GPT와 같은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한 순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은 로보택시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보택시 데이에 참석했었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테슬라라는 거대한 파괴적 힘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웨이모와 테슬라에 유리한 전국적 규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버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고 그들의 플랫폼에 웨이모 차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몇 달 더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자면 우리에게는 상황이 명확합니다. 선거 직후 테슬라 주식을 더 매수했고 남아있던 우버 주식은 전량 매도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버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긍정적이며 로보택시는 내년 2분기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골대가 옮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머스크의 권력과의 근접성 및 동태가 변화했습니다. 그는 정책 결정에서 점점 더 명확하게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그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의 여러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이든 간에 말이죠. 놀라운 이유는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골대가 옮겨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했던 더 큰 규제들, 즉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나 자율주행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아래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규제가 바뀌더라도 곧 출시될 FSD 13 버전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2020년까지 연간 10%씩 향상되던 완전 자율주행 안정성이 이제는 1년 만에 1000배 향상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정론적 모델에서 모방 학습 모델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성과가 우리의 결정을 이끄는 요소인 거죠. 물론 저는 주간 상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전국적인 규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에서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할 수 있게 허용하고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주 경계에 도착했을 때 완전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없어 차를 멈추고 운전 모드를 바꿔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경계를 넘어 운전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GM이나 웨이모 등 모든 기업을 위한 전국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정책입니다. 저는 이것이 머스크나 테슬라를 우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나라의 규제 명확성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테슬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에 주목합니다. 18개월 전만 해도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승자 독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모두가 각자의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서 독보적이며 경쟁자는 웨이모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방금 보셨는데요. 자, 정답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 FSD 완전 자율주행의 그 기술의 그 난이도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투자의 고수가 지금 10월 10일
로봇데이에 참석하고 충격을 받아서 자, 우버 주식을 싹 다 팔고, 우버도 물론 훌륭한 주식이지만 이제 테슬라의 세상이 온다. 그래서 자기는 테슬라에 올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렇게 투자의 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투자의 고수가 하는 얘기, 실제로 돈을 벌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잘 우리가 한번 왜 그랬는지는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다시 한번 정주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그 테슬라가 스페이스X,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당선인이 아주 그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했는데 6차 스타쉽 발사 대성공을 거뒀죠. 저희 12월 테슬라 주가 연말 $500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500가 만약 10월 달 찍어버린다면 여러분이 $300 중반에 지금 가격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월 우리가 그 현금 채굴하는 비용을 가지고 정말 그 열심히 테슬라 주식을 또는 비트코인을 어느 때보다 더 수량을 좀 늘려가는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FSD 완전 자율주행이 현실화됐을 때, 전격 승인이 됐을 때는 자, 이게 $500가 아니라 $1000를 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항상 긴장감을 가지셔야 된다, 이걸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항상 명심하시고,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경제 독립 씨앗을 잘 파종하고 그 시간과 또 인내심을 잘 녹여서 공부도 해 나가면서 우리가 3년, 5년, 10년 경제 독립을 반드시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 드리고, 지금 11월 30일까지 마이라이프북 1권 중정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놓치지 마시고 2025년을 여러분이 힘차게 시작하는 하나의 멋진 도구로서 3일 경제독립 TV에 여러분을 가장 빨리 경제독립을 이끌어줄 마이라이프북 그 이벤트, 지금 11월 30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꼭 여러분이 득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학개미 투자 1위가 테슬라 주가인데요. 테슬라 주식인데 주가가 간밤에 이렇게 4%대 급등을 했죠. 엔비디아는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3%로 떨어졌는데요. 여전히 엔비디아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200 목표로 해서 그 수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씩 그 애플 주식, 과거의 애플 주식처럼 여전히 앞으로 세상을 당분간 지배할 주식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브로맨스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그 턴어라운드를 보여준 3분기 어닝에서 테슬라는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게 테슬라입니다. 호재가 더 많이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미 대선 전날 $242로 마감했던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까지 약 45% 급등한 상황인데요. 자,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조금 보람이 있는 지금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시면은 테슬라가 지난달 무인 로보택시를 공개하고 2026년부터 사이버캡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서 각종 규제가 풀리면 이 시점도 2025년 하반기로도 더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가능성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2025년 가장 빅 이슈는 과연 상반기에 테슬라 FSD 완전 자율주행이 전격 승인이 될 것인가, 이건데요. 저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의 완성도도 이미 높아졌지만 지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에 절대 지기 싫어하죠. 특히 기술혁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라는 보물, FSD 완전 자율주행이 있는데도 이 시점을 딜레이 할 이유가 사실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이게 오픈되는 순간 중국의 전기차를 싹 다 압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차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서 테슬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지금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렇게 그 테슬라 그분이 되신 거죠. 그리고 본인도 자율주행이 되면 얼마나 편할까, 이걸 옛날에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일론 머스크에 큰 빚을 지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과의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테슬라,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이 테슬라라는 밥상을 걷어찬 사람이고,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이제 밥상을 다시 차려서 이 밥상을 갖다가 더 이제 열심히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절대 중국에 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좀 가지시고 이제 좋은 시간이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4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그 과실을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좋은 시간이 이어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웨드부시 증권의 데나이브스 역시 그 목표 주가 당초 300달러에서 이제 100달러를 올려서 400달러를 설정을 했는데, 이 400달러가 지금 352달러니까 이제 48달러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곧 이제 돌파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중요한 이제 소식이 그 속보로 떴는데, 중국의 샤오미 전기차가 하루 새 70여 대의 차량이 파손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자동 주차 기능 오류 때문에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자, 이게 중국이 테슬라의 껍데기는 뺏길 수 있어도 FSD 자율주행의 그 소프트웨어 두뇌를 뺏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건데요. 자, 우리나라의 기업 현대차, 기아차 역시 이걸 뺏길 수가 없고, 미국의 기존 레거시 중에 GM 포드, 일본의 도요타, 또 애플 얼마 전에 진작 포기했고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지금 테슬라가 넘사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자, 기사를 살펴보면은 그 샤오미 전기 자동차 그 자율주행 기능 이상으로 기둥벽을 들이받았는데, 여러분 테슬라가 이렇게 자율주차가 되는데 기둥을 박았다는 기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데요. 샤오미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차량이 70대가 파손되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더 파손이 되겠죠. 그래서 벌써 보상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이 테슬라 FSD 자율주행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은 바이든 정부가 이걸 계속 그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 그 자율주행을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각 주마다 지금 다 그 주법이 다 틀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이런 게 심했었는데, 이제 교통부 장관 자율주행 인사가 임명이 됐고, 일론 머스크가 그 DOG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된 거죠. 자, 이제 게임이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벌써 그 비트코인도 그 부서를 신설하기로 지금 예고가 나오는 등 이 테슬라 비트코인에 점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중국 샤오미가 이제 그 70여 대 자동주차 기능 오류로 잇따라 파손이 됐고, 이제 이거는 대수가 더 늘어날 예정인데,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단 그 하룻밤 사이에 이 샤오미 자체 스마트 주차 기능 오류로 인해서 70여 대가 후미 변형, 마모,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보상에 들어갔는데, 샤오미 전기차가 올해 5월 SU7을 몰다가 14일에 사고를 당한 베이징 운전자 순펑 같은 경우에는 이 충돌 전 후진 레이더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 충돌 후에도 주차 프로세스가 멈추지 않아 손상이 심각해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게 바로 껍데기만 급속하게 뺏기면서 그 두뇌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따라할 수 없는, 이게 바로 그 샤오미도 그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테슬라 투자자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샤오미 고객센터는 15일부터 그 이런 그 자동차 오류, 그 자율주차 오류 때문에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 이제 보상 하나로 뭐 그 29,000원 매일 그 제공하겠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샤오미 전기차는 그 중국 정보기술 IT 업체였는데 스마트폰 그 전자기기로 잘 알려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3월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최대한 빨리 따라오는데도 이렇게 부작용이 소출하고 있고, 이 격차는 앞으로 그 샤오미뿐만 아니라 뭐 그 BMW, 벤츠, 현대차, 기아차,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모든 굴제 기업들이 지금 다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테슬라를 따라잡기에는 많이 늦었다고
그 여러 전문가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야 예를 들어서 XAI 같은 컴퓨팅 센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현대나 기아가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그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삼성과 현대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치권마저 역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각자 도생,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챙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테슬라 주가는 연일 껑충 뛰어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M7의 그동안 주요 종목들 애플, 엔비디아, 메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타깝지만은 소폭 하향 또 큰 폭 하향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제프 베이조스가 테슬라 주식 팔아라. 이게 이제 에피소드가 벌어졌는데, 자, 그 어떤 기사냐 하면은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당선인 말하라고 해서 그 트럼프와 지금 이 길을 어떻게 할지 지금 찰떡궁합으로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 제프 베이조스가 선거 직전에 해리스가 이길 것 같고 그 트럼프가 질 것 같으니까 자 얼른 그 테슬라 주식 싹 다 팔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해리스가 이기면 이제 테슬라한테는 어려워지니까 테슬라 주식을 싹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걸 이제 건너들었다고 하는데 이 원래 그 제프 베이조스가 뭐 이런 SNS를 잘 안 하는 분으로 알려졌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가지고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베이조스는 100%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찍히면 이제 큰일이 나니까 이거의 주식 방박을 놀라서 했는데 머스크가 미소를 띠면서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하라고해서 베이조스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확실히 패배할 것이라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를 이제 X에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베이조스가 보자마자 주가 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100% 사실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는 웃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그럼 내가 틀렸다. 이렇게 답글을 남겼는데요. 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입장이 완전히 그 공세가 바뀐 겁니다. 자, 그 미국 자동차 규제 당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은 제자 입장에서 교장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고 여기 수장과 예산권까지 이제 도주위원회를 통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트럼프가 이제 든든하게 뒷배가 되어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 혁신, 규제 혁파 그걸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이를 동참하기 때문에 이 둘은 뭐 성격이나 이걸 떠나서 이상이 지금 4년 동안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견고한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기존 레거시 업체들은 어떻게든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사기를 이간질시켜서 기존 레거시 업체 그리고 자기들 지금 X가 잘 나가는 것도 얼마나 그 기존 레거시 언론들이 배가 아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파고드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테슬라는 간밤에 이렇게 3.8% 껑충 뛰어올랐고 엔비디아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3.2% 떨어졌다. 그래서 당분간 테슬라가 주도하는 그 트럼프 랠리는 지속될 거다. 이런 기사가 지금 헤드라인으로 나왔고요. 자, 산타 랠리가 12월 달에 원래 그 전통적으로 미국 그 시장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좋은 시장이 펼쳐지는데 이 산타 랠리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주식은 이제 꽃가마를 탈 수밖에 없는 그래서 500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400 돌파는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하리라 보고 과연 12월에 500을 돌파할 수 있을까? 만약에 조금 딜레이가 된다면 그 4분기 EPS 긍정적인 어닝이 발표되는 내년 1월 초에 빠르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1등 주식부터 10위권까지 살펴보면 테슬라는 당당히 6위를 지금 차고 올라가고 있고 이제 테슬라의 1차 목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이 되겠죠.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조, 아마존닷컴 2조, 테슬라는 지금 1조 1000억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메타 플랫폼스가 1조 2천억, 1000억이 차이가 안 납니다. 한 700억 달러
정도 차이 나는데 테슬라 주식이 352에서 예를 들어서 400 정도 되면 바로 메타를 제치고 예전에 그 위상을 회복해서 5등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그 FSD 완전 자율주행이 승인되면서 2, 3년 내에 7조, 그러니까 엔비디아, 애플을 제치는 세계 1등, 그러니까 7조 이상의 기업에 등극한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이 상승했고 테슬라는 급등을 한 상황인데, 테슬라의 최근 그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대도 유입된 것도 있고,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테슬라 주식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다른 주식은 다 M7은 내려도 테슬라는 견고하게 방어를 잘하고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3, 4년 테슬라 주식 때문에 많이 그 마음고생 하신 분들 이제부터 조금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앞으로의 랠리를 좀 즐길 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쇼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중국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중국 관공제에서 애플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애플이 이례적인 할인 판촉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해서 중국 전문가 말에 빌리면은 애플은 더 이상 중국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긴 어렵다. 그래서 애플이 관공제 쇼핑 축제 기간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자릿수로 대폭 감소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판촉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자릿수 감소를 했다. 매우 심각하죠. 자, 이제 점점 내려가는 길만 남은 애플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빠르게 테슬라가 메꿔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만큼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애플 대비해서도 엔비디아 대비해서도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 쌀 때 빠르게 줍줍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이 첫 99,000달러 돌파한 이후에 미국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스스로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그 미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반암호화폐 정책, 바이든과 함께 찰떡궁합으로 펼치다 보니까 이 그 규제에 대해서 규제 소송 남발하면서 사실 그 암호화폐 업체들 또 투자자들에게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인물이 바로 게리 겐슬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친암호화폐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내가 그 취임하자마자 게리 겐슬러 먼저 자리부터 날리겠다. 자, 이렇게 공약을 했었죠. 거기에 그 미국의 많은 유권자들이 화답을 했고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그 정부 주도로 이렇게 발빠르게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타깝게 한국만 지금 그 우물안 개구리 남의 나라 얘기로 지금 이렇게 뒤처진다는 게 제가 방송을 항상 준비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친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11월 5일 이후부터 급상승 랠리를 계속 펼치고 있죠. 거기다가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화폐 담당 직책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이 겐슬러 그동안 반암호화폐 그 인사 취임날 자진 사퇴하기로 한 그 속보, 이게 이제 또 폭발적으로 10만 달러를 곧 찍을 그런 기폭제가 되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과연 그 마이크 세일러 2045년 138억 1코인에 갈지, 그거는 여러분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1차 일단은 그 10만 달러 넘는다면은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5, 6천만 원만 더 올라가면 2억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 내에 빠르면은 임기 전반부에 1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반감기가 끝나면, 4차 반감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5차 반감기를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비트코인 변동성은 좀 심하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을 그 테슬라와 비트코인 이런 경제 독립 씨앗들은 나의 그 투자 성향에 맞게, 나의 손실 감당 정도에 맞게 잘 조절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9,000달러를 돌파를 했고 잠깐 10만 달러 터치했다가 내려왔는데, 이 점점 이제 그 미국의 그 2025년 1월
테슬라 주식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자, 지금 사도 6년 뒤에 16배가 뛰어넘을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캐시우드의 돈나무 언니가 강세를 펼쳤는데, 앞으로 6년 뒤라면 2030년, 2031년, 채 5, 6년 이제 뒤인데, 이때 지금 16배라고 하면 1억이 16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마어마한 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대 IBTC 1비트코인이 그러니까 1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6억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늦지 않았다. 훨씬 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뭐 가격 전망에 대해서 누구도 맞출 수도 없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비트코인이 퇴보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더 우상향할 거다.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를 좀 보면은 여전히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은 안타깝게 마이너스 1.21%인데요. 자, 이렇게 된 데는 그 정부의 역할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 또 그 다른 뭐 여타 나라들에 비해서 시간이 그동안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제시도 하지 않았고, 또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금투세는 뭐 완화를 하기로 했지만, 유예를 하기로 했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5천만 원만 공제를 해주고 과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규제를 더 해서 규제 일변도로 지금 나가는 정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월간 개미 투자자들은 7,200만 원 비트코인이 1억 3,800, 약 5천이 올라버렸는데, 자, 그 정부가 역할을 게을리하고 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자, 우리가 발빠르게 미국처럼만 대응을 했어도 이렇게 5천만 원 껑충 뛰어오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더 좋은 가격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정부는 뭐 한마디로 손을 놨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다만 투자의 수단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면보다는 내가 좀 긍정적인 면을 3일 경제독립 TV와 함께 우리가 경제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을 하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코인으로 떼돈 번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그 이틀 전 주가가 16% 폭락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댓글로 왜 그렇게 되냐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자, 시트론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공매도를 걸었죠. 그래서 주가가 16% 밀렸다가 다시 간밤에 회복을 했는데요. 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동안 주가가 그 폭발적으로 올라서 한 뭐 600%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뛰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트론 리서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공매도를 걸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1일.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서 16.1% 폭락을 해서 397달러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500달러를 공략하다 이렇게 뒤로 밀렸는데, 다시 원래는 시트론 리서치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목표가를 700달러까지 98만 원까지 설정을 했지만, 시트론은 공매도를 X를 통해서 발표하면서 지금 이 회사 주식은 과대평가됐다. 자, 이러다가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한 그 대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트론이 공매도를 걸었는데, 그 하루의 공매도 전략은 맞았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고, 비트코인은 어디까지나 그 비트코인의 가격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다소 리스크는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그 집권을 시작하면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지고, 이 비트코인을 사업 대신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그 온리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도 당분간은 좋은 전망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인터뷰 잠시 뒤에 바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왜 우리가
그 가격 상승을 떠나서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기존의 돈 가치와 비트코인의 그 자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그 비트코인의 일정 부분은 최소로 가져가야 된다는 여러분 인사이트를 이 짧은 마이클 세일러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거 끝까지 중요한 영상이니까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요 마이클 세일러 회장 영상 뒤에 그 트럼프 내시빌 연설 약 한 50분 조금 안 되는데 이 연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비트코인 투자자라면은 이 연설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4년 트럼프 2기 때 우리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투자를 해야 될지에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는데요. 끝까지 그 영상까지 같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레치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 의장이 이끄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죠. 그래서 원래는 실리콘밸리 IT 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세일러 의장이 그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2020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기업으로 탈바꿈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크로스트레치가 회사 자금, 보유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가 현재는 주식 발행한 돈 그리고 판매 수익금, 전환사채까지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집 중인데요. 자, 세일러 의장은 이런 전략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투자라고도 형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할수록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그 오른 만큼 주식이 오른 만큼 회사 주식을 팔아서 또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전략인데 이 세일러 의장은 이런 전략을 일명 BTC, 비트코인 수익률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항상 일변도로 잘 되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최악의 경우에 좀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그때 대안책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러 의장 물론 장점도 있지만 너무 이제 큰 리스크를 개인이 지면서 모든 걸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전적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3일 경제독립 TV가 11월 30일까지 멤버십 회원 가입한 분에 대해서 그 마이라이프북 이벤트, 한 권 충전 이벤트를 하니까 그 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는 경우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망 때문에 시트로는 시트로는 이제 공매도 전략을 펴서 잠깐 이틀 전에 이제 16% 폭락했다가 마이크로스트래치가 다시 지금 회복을 간밤했고요. 자, 그래서 그 개인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팁을 드린다면은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큰 분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3대7 또는 5대5 전략으로 가져갈 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만약에 1코인을 1억 원에 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5천만 원은 내가 뭐 4년을 지나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5천만 원, 그러니까 50%에 대한 5천만 원은 내가 이 비트코인은 사이클을 그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에 한번 피크를 좀 찍은 어느 정도의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좀 이익 실현하면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사이클을 탈 때 다시 들어가는 이런 전략도 이제 보수적인 그 투자자라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비트코인 강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서학개미 보관액의 10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을 제치고 관련 ETF 매수세도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 10위라는 건 참 대단한 거죠.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서 이 마이클 세일러의 회장의 마이크로스트래치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에 대한 아직 기관 투자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안 됐는데, 내년에 이제 기관 투자 자금의 자금 유입세가 본격화되면
이 마이크로스트레치 같은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쏟아질 거고, 결국은 그거는 뭘 말하냐면 뒤집어서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의 수량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가격이 1억일 때는 만만해 보이다가 이게 2억, 5억, 10억이 되면 과연 개인이 아무리 0.1코인, 0.01코인을 내가 생각을 한다 해도 가격이 이미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기 직전인 지금이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일 수도 있다. 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이 9만 9천 달러를 또 돌파를 해서 이제 10만 달러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갠슬러 사태, 이거는 뭐 비트코인의 그 코이너들에게 큰 호재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앞으로 미국에 비축을 하겠다. 미국은 절대 비트코인 국가 차원에서 가지고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내시빌 연설에서 밝혔죠. 거기다가 그 공화당 상원 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트럼프의 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테슬라 우리가 잘 지금 관찰을 하면서 부족한 수량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20만 3천 개, 중국이 19만 개, 대한민국은 여기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국만 비트코인 암호화폐에서 역주행 중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020년부터 지금 수익률이 무려 10배가 올랐고, 엔비디아는 9배 올랐죠.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개인 회사로는 33만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20만 개보다도 현재로서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 대한민국은 과연 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그 책임 있는 분들한테 한번 공개적으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그 개인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이유, 이걸 보면 이제 좀 여러분이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트럼프가 전략 비축 품목으로 비트코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공약대로 100만 개를 그 절대 팔지 않고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그 비축한다면은 이 전 세계의 그 암호화폐의 패권은 중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통해서 기존의 달러 패권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지금 그 정책을 똘똘 뭉쳐서 추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이 2,100만 개 중에서 지금 사토시가 이제 소유한 게 약 뭐 100만 개 정도로 된다고 하면, 지금 그 방금 살펴봤듯이 각국 정부가 20만 개, 또 19만 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마이크 셀러 같은 개인 회사가 30만 개 이상.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남은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이렇게 10만 달러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하단에 보시면 2025년, 대망의 2025년에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우리가 경제독립 씨앗으로서 반드시 잘 관찰하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담아가셔야 된다. 이거를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금 1억 3,600, 이더리움이 1코인 기준으로 460만 원, 솔라나가 35만 원, 리플이 20만 원, 도지코인이 리플이 이제 2,026원, 도지코인이 568원, 도지코인은 지금 5달러, 약 5,000원,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갈 거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리플이 간밤에 5조가 거래가 됐고, 도지코인은 2조, 비트코인은 1조. 자, 이게 이제 지금 그 한국의 시총 뛰어넘는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리플, 도지코인, 비트코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돈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짧은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11월 30일 이제 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께 대망의 2025년 마이라이프북 1권 중정 이벤트를 하는데, 저기 상단에 보시면 커피 한 잔, 커피 두 잔, 치킨 한 마리 멤버십 중에서 여러분 형편에 맞는 거 가입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 후에 worldtoptv@gmail.com으로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 가로하고 핸드폰 받을 곳 주소를 정확히 메일로 보내주시면 마이라이프북을 12월 둘째 주에 작업해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0월 말 11월 초에 그 신청하셨던 분은 좀 지겨우실 텐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1월 30일까지 이벤트 종료되는 대로 주시 작업해서 12월 둘째 주까지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후 이 worldtoptv@gmail.com 자, 이름, 유튜브 닉네임, 핸드폰, 받을 곳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메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마일라이프북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과 소중한 자녀가 가장 빠르게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적화된 10년 경제 독립 재테크 다이어리를 말하는데요.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다이어리 가지고 득템을 해서 힘찬 2025년 경제 독립의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일라이프북은 이렇게 18분의 1 사이버 트럭의 크기의 적재함에 실려서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손바닥 하나 크기고 30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독립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 있고, 자, 은퇴부터 뭐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 또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방법, 또 꿈을 어떻게 현실로 될 수 있는지, 또 나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여기에 녹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10년 인생 로드맵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득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해설서가 슈퍼리치의 메모고 한국의 슈퍼리치와 부자의 선택 시중에 다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1월 30일 마일라이프북 이벤트는 참여 방법은 이렇게 그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는데 여기 멤버십 가입 버튼 꾹 누르셔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멤버십 가입의 의미는 여러분이 경제독립군이 된다는 의미,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경제 독립을 향한 힘찬 출발이 된다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 그 3일 경제 독립 TV, 경제 독립 운동과 신동일 소장에게 그 군량미를 제공한다. 든든한 후원군이 되어준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경제 독립에서 나간다. 이런 소중한 의미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경제 독립을 심차게 이루어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인정을 한 경제 독립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도구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이버 트럭 그리고 사이버 그 캡 옵티머스 봇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요. 자, 지금 이 킴 카다시안은 벌써 사이버 캡과 옵티머스 봇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고 달리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자, 이게 이제 그 지금은 뭐 킴 카다시안처럼 이렇게 인플루언서한테 먼저 가겠지만, 자, 우리 같이 평범한 소시민도 이제 내년 빠르면 후내년에 옵티머스 봇 사이버 캡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빨리 경제 독립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 영상 총 3개가 이제 여러분께 제공이 됐는데요. 이 영상 모두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영상입니다. 끝까지 영상 주말에 조금 여유 있게 들어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를 해주신다면 그분들의 경제 독립에게도 그 되는데도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매우 좋은데요.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이렇게 맑은 하늘 보면서 여러분이 2025년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어떻게 내가 경제 독립을 이루고 경제 독립 씨앗을 파종하고 또 이걸 어떻게 잘 갖고 갈지, 또 나의 소중한 자녀의 그 경제 독립을 앞당겨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오늘 잘 한번 생각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자본으로 하는 사람들, 즉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부유한 사람들, 빌 게이츠, 그리고 전 세계에 부유한 사람들, 부동산과 주식을 자본으로 하는 이들은 여전히 부유합니다. 하지만 부채를 자본으로 사용한 사람들, 즉 은행들은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지난 4년 동안 국가 부채를 자본으로 사용했다면 명목 수익률은 마이너스 5%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국가 부채를 자본으로 사용할까요? 운영기업들, 공공기업들, 그리고 은행들이 국가 부채를 자본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유력한 자본, 즉 약한 자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는 훌륭한 통화이지만 자본으론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트코이너들은 이를 잘 알고 있죠.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 대체 가능하고 유동적인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왜 돈이 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런던의 빌딩으로 커피 한 잔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돈이 아니에요. 자본이죠. 건물은 유동적이지만 대체 불가능한 자본입니다. 애플 주식은 돈일까요? 정말요? 그것은 대체 가능한 자본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이나 애플 주식은 대체 가능하지만 여러분은 주말 아침에 애플 주식으로 커피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20세기의 자본 자산들은 돈이 아닙니다. 통하는 돈이지만 자본 자산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토시 이후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자본 자산으로서의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세계 준비 자산 네트워크를 소유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우리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운영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세계 준비 자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21세기 번영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세계 준비 자산을 소유하고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자산의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미국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세계 준비 통화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제 세계 준비 자산 네트워크도 소유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부채를 재자본화한다면 이는 미국 국민, 미국 기업, 미국의 생활 방식 그리고 미국의 이념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우리 아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노동계층의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노동계층에 가져다주는 희망에 대해서도요. 개인이나 가족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업이나 은행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붕괴하는 자산 위에 자본을 세운 은행의 절망은 어떨까요? 또 기업의 절망은 또 어떨까요? S&P 500에 속한 상위 1%의 기업이 모든 돈을 벌고 나머지 기업들은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전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무려 2만 2년의 노력을 쏟아부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었죠.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인데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성공할 수 없었어. 라고요. 그렇죠. 가장 악랄한 일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 이유가 자신이 똑똑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당신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세계 준비 자산 네트워크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하게 된다면 기업들과 은행이 비트코인을 통해 재자본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기관들은 이미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개인들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가정, 사립기업의 경우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연간 60%씩 상승하는 자산과 연간 6%씩 하락하는 자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은행들에게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미국의 운영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루미스 상원의원이 하는 일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좀 사자는 것 이상입니다.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미국과 전 세계의 은행 시스템을 되살리고 미국 내 모든 공공 기업들과 세계의 기업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의 윤리적이고 경제적이며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미국의 생활 방식과 미국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이 이를 주도하게 되겠지만 결국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라올 겁니다. 유럽, 남미, 중동 등 어디든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배우겠죠. 마치 우리가 공항과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세계가 이를 따라왔던 것처럼요. 우리가 전기를 받아들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존 D. 록펠러가 휘발유와 등유를 선택했을 때 세계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를 세계가 원했던 것처럼요. 이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원하게 될 겁니다. 디지털 자본도요. 이건 정말로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트럼프, 벤스, 머스크 운동은 우리가 이 선택을 했던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스타링크, 전기차, 그리고 기업과 정신 같은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되돌려줄 것인가? 우리는 핵신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은 11월 5일 화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도약하게 만들었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세계를 건전한 경제력, 윤리적, 그리고 공학적 원칙 위에서 재자본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였어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이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방금 비밀 경호국에서 대통령님,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2시간, 3시간도 가져도 괜찮아요. 여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들었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공격이요. 헤즈볼라의 소행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존중해야 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저지른 그 공격은 정말 끔찍합니다. 모든 분들이 무사하시길 바라며 이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있을 때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행운을 빕니다. 제가 무대에 오르는 동안 대부분의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이곳 내슈빌에 와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행사에서 연설하는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 기쁩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일이 없었죠? 저를 초대해준 데이비드 베일리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이 모든 우호관계는 약 4개월 전 데이비드가 마라가구에 왔을 때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와 사진을 찍었죠. 잘생긴 친구예요. 또 괜찮은 사람이죠. 어딘가 이곳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와 데이비드 베일리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데이비드의 산업이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데이비드 축하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 대단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비트코인 업계의 유명 인사와 전설들에게도 축하를 보냅니다. 일어서 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이미 일어섰네요. 멋집니다. 예전에 다들 앉아주세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타일러와 카메론을 포함해서 이렇게 일어선 모습이 좋아요. 누구인지 아시죠? 윙클보스 형제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성 모델처럼 잘생겼으면서도 머리가 좋습니다. 큰 훌륭한 두뇌를 가진 남성 모델들이죠. 마이클 셀러도 여기 와 있고 캐시 우드도 참석했습니다. 론 폴과 랜드 폴도 여기 와 있습니다. 비백도 여기에 있네요. 비백 라마스와미 어디에 있나요? 저기에 있군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를 밥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은 아마 키드록으로 아실 거예요. 키드록이 어디 있죠? 그는 멋진 사람이고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재능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친구는 한 위대한 소방관의 장례식에 가서 연주했어요. 그 소방관은 약 일주일 반 전에 집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서장이었죠. 빌리 레이 사이러스도 가고 유가족을 위해 음악을 연주했고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죠. 빌리 레이 사이러스도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빌리 레이?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는 멋진 보수주의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보적인 딸을 두게 되었나라고 농담도 하죠. 그리고 키드록도 컨벤션에서 대단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말 멋졌어요. 또 다른 인물은 제이크 폴입니다. 이 사람과는 싸우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곧 마이크 타이슨과 큰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하지만 타이슨이 19살 때 싸우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오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다방면에 재능 있는 친구입니다. 조 롬바르도 조지사도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의 주에서도 성과가 좋고요. 그런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만약 그게 실현된다면 우리는 그의 주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주지사입니다.
빌 해거티, 마샤 블랙번, 신시아 루미스, 팀 스콧, 상원 의원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 팀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1차 선거 기간 동안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저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고요. 그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전사이죠. 엘리베마주의 상원의원인 토미 튜버들도 아시나요?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앤디 오글소, 토마스 메시, 존 로즈, 마크 그린, 프렌치 힐 의원들이요.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다음 상원 의원도 있죠. 버니 모네로가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있나요, 버니?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훌륭한 로라 루머도 있습니다. 일부는 로라를 아실 겁니다. 그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개발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도 있고요. 그의 아들 알렉스도 함께 왔습니다. 그 가족은 훌륭한 개발자 가문입니다. 초기부터 우리를 지지해 주었어요. 켄터 피츠제너럴들의 회장인 하워드 루트닉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특별한 손님들이 있고 이곳에는 많은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충분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또 이 훌륭한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같이 비번만 재능과 에너지 그리고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축복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천재들이죠. 물론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미국을 만든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이뤄낸 성과에 깊은 존경과 감탄을 표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말해요. 정말 대단하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건 100년 전 철강산업과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그것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15년 만에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려진 아이디어에서 세계에서 9번째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믿기 힘들지 않나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은 이미 엑스모빌보다 컸습니다. 곧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금은 어떨까요? 언젠가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죠. 여러분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도 모르죠. 그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경이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협력과 인간의 성취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 기적입니다. 저는 방금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큰 동료애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경쟁뿐만 아니라 깊은 유대와 우정도 형성되어 있었죠. 저는 그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주 볼 수 없는데 보통은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를 경제하려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성과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놀랍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도 IQ가 높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입니다. 제가 오늘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연설하러 온 이유는 아주 간단한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제대로 합시다. 제 비전은 미래를 지배하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지금 우리 도시는 정말 엉망입니다.
우리 도시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복구할 겁니다. 우리의 도시를 망가뜨린 민주당원들과 싸울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 협력해서 도시를 되찾고 나라를 되찾아올 겁니다. 한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야심차고 가장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상을 다시 찾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쇠퇴하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되찾을 거니까요. 빠르게 되찾아올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벌어진 일만 봐도 알 수 있죠.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배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중국이 지배하도록 나눌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중국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일어날 일입니다. 저는 미국이 기술에서 1등이 되길 바랍니다. 과학에서 1등, 제조업에서 1등, 인공지능에서 1등, 그리고 우주에서도 1등이 되길 원합니다. MIT에서 제 삼촌이 교수로 계셨습니다. 존 트럼프 박사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아주 잘 어울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MIT 역사상 가장 오래 재직한 교수였을 거예요. 그는 졸업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매우 지적입니다. 그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고 아마도 세계에 다른 학위를 가졌을 겁니다. 존, 우리 여기 남아서 교수로 일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게는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라고요. 그는 MIT에서 약 41년간 재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백악관에 있을 때 MIT 총장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제 삼촌에 관한 책을 제게 선물했습니다. 삼촌은 학교와 MIT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매우 지적이십니다. 미국의 운명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자들을 앞서는 것이며 산업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AI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AI가 지배적이 되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고 중국은 그걸 더 쉽게 할 수 있죠.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하지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인후에 넣을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 전체의 전기 생산량의 2배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발전소를 현장에 건설할 것이고 일부 불합리한 요구사항에서 사람들을 해방할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할 것이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핵에너지도 사용할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낼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제발 대통령님 더는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정도로요. 여러분은 저에게 전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라고 애원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서부에서는 얼마 전에 전기차 충전소 2곳을 새로 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죠. 그리고 저는 일론을 좋아합니다. 그는 훌륭합니다. 그가 저를 지지해줬고 훌륭한 지지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어떤 사람들은 휘발유 자동차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를 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전기차를 좋아하죠. 전기차는 훌륭해요. 저는 전기차가 대단합니다. 일론이 해낸 일도 훌륭합니다. 그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고요. 그가 제가 누구인지 잘 알았다면 저를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서부에 그 충전소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8개의 충전소를 위해 90억 달러를 사용했어요. 그 비율로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약 12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뭔가 잘 안 되고 있죠. 나라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챕터 11이 아니라 챕터 7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야말로 상식의 정당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난 전기나 AI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포함해 모든 것을 위해
빠르게 생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생산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미국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가 되고 비트코인 강국이 되도록 보장할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만약 암호화폐가 미래를 정리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미국에서 채굴되고 발행되고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달로 향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 길을 이끄는 국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매우 만족할 겁니다. 정말 행복해할 거예요. 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역사상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는 첫 주요 정당 후보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부가 들어왔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월 21일에 그 발표를 한 이후로 우리는 이미 2,5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들 중에도 훌륭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상대방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경쟁자들은 어려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죠. 우리는 한가운데로 정면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선 캠페인은 다른 누구와도 다릅니다. 우선 우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쉬운 길을 알려드립니다. SEC가 여러분에게 매우 엄격했죠? 이제 그들이 여러분이 조사받던 사람들이 가짜역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는 그런 일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암호화폐를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만약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승리한다면 모두의 활동이 크게 제한될 겁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나올 것이며 상상도 못할 조치를 취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덕분에 그들이 여러분을 내버려도 저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주제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준 몇몇 훌륭한 천재들에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백에게도 들었습니다. 약 1억 7,50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관련 분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이 숫자를 모르고 최소한 선거 이후까지는 그들에게 비트코이너에게 잘 대해주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압박을 덜어주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방금 그가 맞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행정부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은행을 겨냥하고 금융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체감하신 분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일반 미국인들이 거래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범죄자처럼 비방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겪었죠. 제가 선거가 조작됐다고 말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선거가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으니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했죠. 민주당이 그들 편에서 이게 맞나요? 아니죠. 우리는 선거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 후보를 잃었죠. 부정직한 조 바이든이요. 저는 우리가 이 훌륭한 사람을 잃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진실을 말하자면 그는 끔찍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최악의 인간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매우 강력하고 신앙식 깊은 종교적인 기독교 단체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들 앞에서요. 오늘은 비트코인 커뮤니티 앞에 섰습니다. 미네소타로 가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제 삶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다양한 장소를 다닙니다. 종교단체에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집회로 이동하죠.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헷갈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비트코인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드리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기독교 단체와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아주 큰 집회가 있습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이후로 이런 집회가 없었죠? 믿기시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는 미네소타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네소타에서는 종종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떠나 큰 집회를 위해 그곳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안타깝게도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을 보면 이것은 좌파 파시스트들이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에 맞서 정부를 무기로 삼아 더 큰 계획의 일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플로리다의 큰 소송에서 이겼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바로 비밀문서죠. 제 편에는 대통령 기록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에게는 참고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완전히 유죄지만 그를 기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거죠. 저는 바이든이 승리한 방식으로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그를 무능하다고 부르기 때문에 사건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이 무능하다고 했어요. 재판을 받기에는 무능하다고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기에는 무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는 더 이상 토론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에서 특히 잘했지 못했으니까요. 토론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많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제게 당신은 토론에서 형편없었어요? 제게 물었죠. 그가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형편없었어요.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토론을 했고 정말 멋진 토론이었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해요. 우리는 나라를 운영해야 합니다. 문제는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녀는 급진적 좌파 성향의 극단주의자입니다. 경찰 예산 삭감 같은 여러 정책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약간의 실용기간 같은데 사람들은 곧 그녀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참고로 그녀는 암호화폐를 반대합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해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표해 주세요. 이 같은 전체주의자들의 암호화폐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들은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SEC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죠? 그들은 비트코인을 파괴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자유주권 그리고 정부의 강요와 통제로부터 독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억압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나라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비미국적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일 전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고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들어왔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들, 정신병 치료시설에 있던 사람들, 테러리스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들어오는 테러리스트의 수가 사상 최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들으신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은 유행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아요. 아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통제를 잃었고 그로 인해 나쁜 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고 있고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요. 그냥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에서 당신의 선수가 져서는 안 되죠. 이 경우에는 남성입니다. 바이든은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15, 16, 17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조 너는 이기지 못할 거야. 당신은 나가야 하라고 했지만 그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바이든은 나가지 않고 나는 1400명, 그들이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정신능력에 대한 25번째 수정조항을 발동할 겁니다 라고 하니 이제 나가야 할 것 같군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바이든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많은 돈, 시간, 노력을 들여 싸우고 있는데
상대가 패배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싸움에서 빼고 새로운 선수를 넣자고 칩시다. 그 선수는 해리스입니다. 이제 제 두 번째 선택이겠죠. 언제나 그가 첫 번째 선택이었지만 그녀는 두 번째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활동에 많은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좋지 않은 상태에 빠질 겁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약속드립니다. 제가 취임 선서를 하는 날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의 반암호화폐 운동은 끝이 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순간 탄압이 멈추고 여러분의 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된 대응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백악관에 있는 한 엘리자베스 워런 포카혼타스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인디언입니다. 그녀가 말했죠? 저는 인디언입니다. 왜 당신이 인디언이죠? 당신이 인디언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그녀는 아내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 그래서 그녀가 인디언이었던 거군요. 저는 그녀를 포카혼타스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과 그녀의 졸개들. 그녀는 여러분에게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녀는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싫어해요. 그들은 비트코인에 손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암호화폐에 손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고 새로운 SEC 위원장을 임명할 겁니다. 자,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는 줄 몰랐어요. 게리 겐슬러가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첫날부터 게리 겐슬러를 해고할 겁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슈빌에서 7월달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연설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더빙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미래를 막으려 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는 새로운 SEC 위원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게리 겐슬러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좋지 않죠. 좋지 않아요. 그는 힐러리 클린턴의 재정 담당자였어요. 알고 계셨나요? 부적직한 힐러리 기억하시나요? 그녀를 기억하시죠? 도널드 트럼프로 알려진 신사와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인기 있는 인물은 아니었죠. 사실 힐러리가 제 결혼식에 왔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멜라니아와의 결혼식에 말이에요. 빌 클린턴도 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정치에 출마하면 많은 일들이 인생에서 변하게 되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저는 즉시 초크포인트 2.0 작전을 종료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옥죄려고 합니다. 사업에서 내몰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의 법이 너무 불명확하고 엄격하고 공격적이어서 비트코인 관련 일자리와 사업이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비트코인 일자리를 미국에 유지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취임 후 즉시 저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손을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 산업 전체 혜택을 주기 위한 투명한 규제, 지침을 설계하는 것이며 100일 이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규제는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산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산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명확하고 간단하고 공정하게 허가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사라지지 않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재무부와 다른 연방기관에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즉시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런 일은 끝났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CBDC는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항상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산업을 파괴하지 않고 그 산업에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재산권, 프라이버시, 거래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나라를 발전시키던 시절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소멸시키는 나라가 아닌 대로 말이죠.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확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전 세계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미국은 더 부유해질 것이고 세상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암호화폐 경제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비트코인에 저축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이 달러에 위협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달러를 위협하는 것은 현 미국 정부의 행동입니다. 우리 금융 미래에 대한 위협은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워싱턴 DC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수조 달러의 낭비, 무분별한 인플레이션, 무수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복지와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된 국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도시들이 전투지역처럼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끝없는 해외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인쇄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2주 전 시카고에서는 117명이 총격을 당하고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리카탄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시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월 4일 독립기념관 주말에 117명이 총격을 당했고 그중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죠. 힐러리가 제게 전쟁을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오히려 제 성격 덕분에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IS 같은 전쟁을 끝냈죠.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5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4주 만에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군대입니다. 물론 위에 몇몇 사람들은 각성할 걸지도 모르지만 그건 저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들의 활약을 직접 봤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해낸 일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우리의 진짜 장군들과 군인들, 그들에게 각성이란 없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여러분의 지지로 우리는 국가의 수도의 능력과 상식을 되찾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혹은 진보적 성향인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보적이라는 말을 듣기 좋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를 파괴할 겁니다. 사실 이제 진보적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를 망칠 겁니다. 중요한 건 상식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되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모두 상식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여러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전에 없던 수준으로 급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이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을 멈추고 신속히 경제를 다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번영할 때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하고 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가장 위대한 경제를 가졌고 곧 다시 그 경제를 가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
중산층 가정의 연간 소득이 $6,000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언급하지 않죠. 그 결과 미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 동안 여기서 말하는 수치를 들어보세요. 이 수치는 아름답죠?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제 임기 동안 비트코인은 3,900% 상승했습니다. 39배죠. 제가 취임했을 때 $898였던 비트코인이 제가 퇴임할 때 35,9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이든과 해리스가 집권한 지 3년 반 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은 50% 상승했습니다. 50%라고 하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거의 4,000%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50% 상승이라면 보통 꽤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연선에 넣지는 말아야겠네요. 아니요. 사람들이 식료품이나 집세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50%는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저축할 여유도 없죠. 이 행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악관을 되찾는 첫날부터 우리는 바이든 해리스의 행정부의 경제를 트럼프 경제 호황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호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훌륭한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스콧,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콧, 최고의 분석가 중 한 명이죠. 또 다른 분석가들은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1929년 대공황과 같은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고 보지만 솔직히 말해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들은 말도 안 되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승리한다면 이 나라는 호황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계획은 수조 달러의 새로운 지출과 5조 달러의 중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조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세금 감면 정책의 만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 몰수세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사람을 고용해서 번 돈을 처음으로 세금 형태로 빼앗고 막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몇몇 주에서 이 세금이 50%를 훨씬 넘을 겁니다. 제 계획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지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공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처벌하고 천재성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가족개인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의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입니다. 팁에 대한 세금도 없앨 겁니다. 알고 계시죠?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앨 겁니다.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줄이고 매일 미국이 사업을, 특히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도록 싸울 것입니다. 미국이 최고가 될 겁니다. 중국어로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중국어를 빨리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손녀딸이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는데 믿기시나요? 이건 멋진 일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행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 악몽을 끝낼 것이고 빠르게 해결할 겁니다.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나라를 파괴하는 요인입니다. 수년 전 독일로 돌아가 보세요.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기에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그 인플레이션이 나라를 파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이너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알아챘다는 것을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들만 여러분의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승인한 수조 달러의 터무니없는 낭비는 결국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늘 경고해온 바로 그 인플레이션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20%, 30%, 심지어 40%의 달러 가치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은 이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미국인의 평생의 저축이 빠르게 파괴되었고, 통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중산층에 대한 스텔스 세금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스텔스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든 세금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이제 해리스 세금, 해리스 바이든 세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재앙입니다. 50%에 달하는 세금이죠.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인류의 비극이며 사람들을 망가뜨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물가를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다룰 것이고 사람들이 오랜 기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을 때 갤런당 1.87달러였어요. 지금은 그런 가격을 볼 수가 없죠. 제 임기 동안 4년 내내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전혀요. 제가 떠날 때 인플레이션은 1.4%였고 거의 2년 동안 그렇게 유지됐습니다. 바이든이 9%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신이 9%를 물려받았다고?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 허위와 정보가 잘못된 정보죠.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나라를 넘겨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했고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인정받지는 못했지만요. 경제 군대에서도 인정받았죠. 우리는 군대를 재건했고 우주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공로는 인정받지 못했죠.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사실상 훌륭한 나라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그들은 이 나라를 망가뜨렸고 인플레이션을 최고 수준으로 치솟했습니다. 2년 동안 생활비는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들은 22%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포함된 항목에 따라 훨씬 높아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자율이 2.5%에서 10%로 올랐는데도 돈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가면 이 행정부의 무모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멈출 것입니다. 끝없는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없었죠. 사람들이 제가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저는 3차 세계대전을 막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저는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밀려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막을 겁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물리칠 것이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들을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죠. 이 말은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지만 제가 당선되지 않으면 그 꿈은 무너질 겁니다. 말하기는 싫지만 제가 당선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너뜨릴 겁니다. 앨리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능력도 없는 사람을 선택했어라고 말할 겁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일마다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신 그 사람을 선택했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되겠죠. 우리는 미국 에너지를 탄압하고 전쟁을 끝내고 아주 간단하게 다시 채굴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드릴 베이비 드릴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베네수엘에서 석유를 수입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미국 에너지를 활용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임기 말까지 미국이 이 지구상에서 에너지와 전기 비용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밑에 있는 자원 덕분에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실행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의 금융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며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주요 보유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연방정부는 현재 거의 21만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모든 비트코이너들이 익히 알고 있는 중요한 규칙을 어겨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맞죠? 그거 맞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계획의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당선된다면 제 행정부의 정책으로서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획득할 모든 비트코인을 100% 유지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100% 보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비축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법 집행을 통해 획득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도 가져가자. 가족도 집도 비트코인도 모두 가져가자는 식으로요. 이제 그것이 비트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파시스트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막대한 자산을 모든 미국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영구적인 국가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 울브리히트의 형량을 감형하여 복역한 기간만으로 형을 종결하겠다는 제 약속을 다짐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비트코인 내슈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한 연설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리는 저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혁신을 지지하고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산업은 번창하고 위대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모든 산업에서 똑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열하거나 국민들의 꿈을 억압해서는 결코 번영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다음 개척지에 깃발을 꽂고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반 동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미국 개척자들과 애국자들, 모험가들과 개척자들이 남긴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이 대륙을 개척하고 현대세계를 세우며 최첨단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최첨단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이너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은 현대의 에디슨, 라이트 형제, 카네기,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는 우리 모두를 넘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인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산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직접적인 헌신으로 미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의 역할은 여러분이 미국인들이 가장 잘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해낼 일,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탁월함으로 우리나라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하는 국가에 있지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하고 공화국을 회복하며 미국과 비트코인을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자유롭고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산업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행운을 빌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